23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23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권리보다는 의무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오니까 별표 두 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손해배상은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세 가지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 다 포함입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과실, 경미한 과실, 중대한 과실, 또 경미한 과실에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제1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잘못하면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나는 빌려만 줬지 실제 그 사무소에 내가 근무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해도 안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실장, 직원이 있는 사이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 브리핑했어요. 사장은 예식장 간다고 자리 비웠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여기서 하면 중개보수 나 혼자 못 먹으니까 저녁에 다방에서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중개행위 확인 설명을 중개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중개행위 장소 제공이라고요. 계약 체결 장소 제공이 아니고 사무소에 와가지고 계약은 다른 곳에 가서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고 민법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배상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없고 민법에 있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까지 정신적 손해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자료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건 개인재산에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우리나라 통상 위자료 보통 이혼 소송하면 위자료 많이 청구하잖아요. 보통 뭐 20년, 30년 맞으면서 살아도 위자료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해도. 지금 위자료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김주아 앵커. 그 사람 완전히 남편이 애까지 낳고 유부남인데도 속이고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마 최고 많이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 정도 받았죠?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없다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두드려 맞고 10년, 20년 살아도 1,000만 원도 안 넘어가요. 김주아 앵커인가 그건 유명하고 또 그는 명백하게 완전 사기잖아요. 결혼하기 유부남인데 총각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같은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금액이. 근데 우리는 얼마 안 된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민법 용어입니다. 다. 즉 교육공개사의 고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 인과관계,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이 말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고의과실에 의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손해배상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 법에 없고 개업공개사가 주면 개업공개사한테 받아도 되죠. 그 개업공개사가 안 줄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해가 발생하면.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해주겠어요? 보험회사가, 즉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해줍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갖다 주라고 주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때 먼저 그냥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구할 때 입증서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입증서류가 뭐냐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판결문이 있거나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15일이라는 숫자는 레드린 프린트에 15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보정가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보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장의 잘못이 있다면 직원의 잘못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보험에도 보면 우리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보험은 가입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개업하려면 무조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재산 많으니까 내 돈을 가지고 그냥 배상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산이 많다가도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그 보정 설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법원에다가 공탁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공탁 이런 용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하면 3년간 회수 불가합니다.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는데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면서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서울보증보험은 1년에 11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해마다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그럼 소멸성이죠. 사고 안 나면 끝나는 거죠. 못 돌려받아요. 그 19만 8천 원, 11만 원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마다 자동차 보험도 뭐 삼성화재나 삼성다이렉트 보험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보험료가. 그래서 그걸 암기할 필요가 없고 보험금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보험금 타는 돈만. 내는 돈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보통 보면 암보험 1억짜리 든다 이 말은 나중에 타는 돈이 1억이라는 말이지 내는 보험료가 1억이라는 말은 아니죠. 네. 보험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자, 그래서 보증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러나 보증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다.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 즉 회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보험금을 말하는 거예요. 타는 돈.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 개인도 있고 분사무소부터 먼저 할까요? 분사무소라는 말은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다 이상입니다.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는 보험금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험금. 보험금하고 보험료 다르다고요? 이건 참고입니다. 보험금, 보험료가 시험에는 안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야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는 뭐예요? 보험료 내는 사람, 보험회사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상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생명보험이라면. 그 다음에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 보험자로부터, 즉 보험회사로부터. 그럼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 그래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구조를 보면 90% 이상이 부부끼리면 여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부인 해놓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남자 죽으면 여자가 보험금 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중학교 체육선생님이 남편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 답은 이제 그 체육선생이니까 운동 안 시키고 그냥 먹이가지고 운동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면 살쪄가지고 죽는다. 이런 취지로 답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애가 기발한 답을 한 게 있었어요. 유리를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국에 타먹으면 시험시험 해부해도 안 나타나고 죽는다. 이게 답을 쓴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운동 자꾸 시키고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체육선생님이니까 그런 취지로 냈어요. 문제 낸 취지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국을 먹을 때 지체 없이 배우자하고 바꿔요. 와이프하고 제 걸 안 먹고 갑자기 바꿔버려요. 그러면 왜 바꾸는데 하면 그게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고 바꿔서 먹어요.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금이라고 타는 돈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 암기사항, 이게 중요한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 거는 암기사항에도 다 프린트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시기도 있는데 이게 53번인가요? 몇 번에 있어요? 보정 설정 시기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맨 뒷페이지. 처음에 보정 가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6번이에요. 56번. 요거 이 금액 이것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암기사항에다. 처음에 보정 가입하는 게 있고 분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몇 번에 있어요? 이거 금액은 본 금액 2억, 1억 이거는 프린트 암기사항에. 못 찾았어요? 보정 설정 금액이 맨 뒷페이지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이 나와 있죠. 거기에 52번에 있네요. 52번. 암기사항 52번에 밑에 있잖아요. 밑에 52번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56번에 있고 중요한 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이 두 장에 다 있어요. 암기하는데. 그래서 꼭 공부하고 싶으면 이걸 한번 두 장 매일 왔을 때마다 다 읽어보면 시험 볼 때 되면 다 암기가 되겠죠. 이게 다는 못 읽어보더라도 이게 나오는 그 내용이라도 좀 꼭 보세요. 자, 그럼 보정 설정 시기를 보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등록하기 전에는 미리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등록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정 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돼요.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죠. 그래서 등록 후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전 교부 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 전 교부 전이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이에요. 법에는 업무 개시 전, 시행규칙 5조 1항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하려면 등록 신청해놓고 등록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등록 통지서 가져가서 보정 가입하고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고요.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등록일 때는. 왜? 무등록일 때 해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와가지고 너 자격증 없잖아 하면 나 자격증 없어도 서울보정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등록은 돼야 된다. 무등록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합니다. 미리 보정 가입을 한다.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한다고요. 이 1번은 미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하는 거는. 그거 왜냐하면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인데 분사무소나 매수 신청 대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도 이 무등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면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짜리를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다. 아니라고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뭐 현대화재 해상에 가입했다가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차 새로 사면 또 새로 가입하면 된다고요. 그럼 옛날 가입한 거는 해약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만기 안 끝나도 바꿀 수 있다고. 중간에 제가 바꿔봤어요. 테스트 해보려고. 바꿔보니까 엄청나게 손해더라고요. 바꾸려면 이거 새로운 걸 먼저 가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약이 안 돼. 왜냐면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야 돼서 그 새로운 걸 가입하고 이걸 해약하니까 해약 안건이 나온 거예요. 거의 19만 8천 원 넣고 3개월 만에 해약하니까 10만 원도 안 나와요. 손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실무적으로는 바꿀 필요 없고요. 이론적으로는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 자동차 보험 들었다가 중간에 바꿔버려도 되잖아요. 다른 자동차 새로 사면. 마찬가지 우리도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만기 안 끝나도.
근데 만기 끝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우리 자동차 보험은 만료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돼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루 전에 가입해야 되지만 우리는 만료되는 날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 가입하면 된다. X. 만료일까지. 만기 끝나는 날까지 가입해야 된다고요? 만료일까지. 재설정.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재설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그래서 제가 15일도 암기사항에 있다고 했는데요. 15일이 몇 번에 있어요? 15일이라는 숫자가 49번에 보면 있죠. 49번. 49번에 동그라미 1번. 15일이라는 숫자는 암기사항 49번. 동그라미 1번. 찾았죠? 그 15일 나왔으면 그 15일 5개 있는 거 다 일단 뭔지 몰라도 한번 읽어 보시라고요. 자, 15일 이내에 재설정하면 된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자, 그래서 보정 설정 시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책을 가지고 다시 안 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34, 35 이게 다 설명됐습니다. 이 안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8번 위반시 제재 이거는 안 했고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럼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게 보장금액.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즉 보장금액, 다시 말하면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이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1년에 11만 원씩 입금시켜놨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11만 원 입금해놨다는 말은?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1억 탈 수 있다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이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고 보험료 내놓은 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그래서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되고 보험금은,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공제금은 설명하는데 공제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료라는 게 내는 돈이에요. 보험금은 타는 돈,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우리 안보험 11만 원짜리 가입해라 이런 말 안 하고 안보험짜리 1억 가입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 1억짜리 가입해라. 부인이 있는데 집에 오면 남편 죽으면 1억 나오는 거 1억짜리 가입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한 달에 1억 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타는 돈이 1억이죠. 보험금이 1억. 보험료는 안보험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보험료 내는 거는. 자, 그래서 보장금액은 설명해 줘야 된다.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야 되니까 그 어디 가입했는지 말해 줘야 된다. 근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공탁은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돼. 그 소재지는 공탁만 해당돼요. 왜냐하면 공탁은 법원에 한다고 했는데 법원 전국에 58개 법원에서 공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58개 법원이니까 어디에 뭐 춘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알려줘야 돼. 그냥 아무 법원에 가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놓은 데 가야 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 소재지까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장기간이 있는데 보장기간이 지금 보험상품이 1년부터 5년짜리까지 나와 있어요. 보장기간. 그렇잖아요. 우리 안보험도 들면 뭐 80세까지 보장, 옛날에 제가 가입할 때는 80세까지인데 지금은 100살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장기간이에요. 보장기간. 여러분들은 그래서 1년짜리 가입하면 19만 8천 원인데 5년짜리 가입하면 그러면 19만 8천 원 곱하기 5년 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한 80만 원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싸요. 그럼 여러분들 1년짜리 가입하겠어요? 아니면 5년짜리 가입하는 게 나아요? 5년 손 들어보세요. 5년. 5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년 안에 80%가 망해요. 모든 사업은. 중개업도 취직 전혀 안 해보고 실무 따로 공부 안 하고 바로 개업하면 80%는 망해요. 꼭 취직해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취직 못하면 간접적으로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실무 강의, 현업에 시험 본 사람들 실무 강의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했는데 여기 작년에 학교 가시는 회장님도 부부 같이 왔던데 부부가 다 합격했나 봐요. 두 분 다.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선한 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시험 합격하면 공부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취직해가지고 당해보고 해야 된다고.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그냥 무턱대고 개업하면 안 돼요. 근데 저 보험금이 1억이잖아요. 네. 그 건당 1억까지 되는 거야? 아니면 총 다? 네,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 물었는데 그래 앞으로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번에만 대답해주면 그 오산에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어제인 것 같다. 어제 SBS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 중개인이 사기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학생을 상대로. 중개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학생들한테 5천만 원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얻은 놈을 주인한테는 500에 40만 원 인식을 해가지고 500만 원만 주고 500에 40이라고 해서 월세로 돌려막기 한 거에 계속 전세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실제 오산에서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했던데 오산에서 40명에게 40억을 손해를 입혔어요. 예를 들면 40억 손해 입혔는데 그 손해배상이 각각 지금 1억씩이면 40억을 배상해 주는지 아니면 1억 가지고 나눠주는지 1억까지 나눠줘요. 그 개업공개사가 손해 입힌 거 다 합해서 1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 소송하니까 협회 고문 변호사가 그 피해자들 만나가지고 누구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 승소해도 250만 원 받는다. 근데 대법원까지 소송하려면 변호사비만 해도 2,500만 원 넘게 들어간다. 차라리 그거 포기하고 억울하지만 다른 데가 돈 버는 게 더 낫다. 3년 동안 그 소송에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해주니까 막 열받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알아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실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1년에 60억밖에 안 돼요. 지금 협회에서 나가는 돈이. 보험료는 공제료는 200억이에요. 60억이 많은 것 같지만 보통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몇백 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1억씩 넘게 청구 들어온다고 몇백 건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10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가 1년에 한 달에 10건씩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건, 1년이면 1000만 건 중에서 한 100건 정도 손해배상 나간다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극히 희박하다고요.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협회에서 대부분까지 가야 주니까 그 지쳐가지고 다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실제 받기 어려워요. 보험금. 또 그것도 건당 각각 1억이 아니라 그래 버리면 좋죠. 개업공개사는 뭐 손해 계속 입혀버리면 뭐 100억 입힐 수도 있잖아요. 100건 해가 다 사기치가지고 그 한 개업공개사 한 사람당 합해서 1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받을 게 거의 없다는 얘기. 동시에 그렇게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 세입자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현업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주인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주거든요. 만약 그러면 좀 전에 사건에서 주인은 월세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근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줬다고. 안 그러면 개업공개사한테 안 주잖아. 의뢰인들이 뭐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보여주니까 그렇게 돈을 입금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개업 소송한 게 있다고 주인은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보증금 받은 적도 없는데 주인한테 내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그럼 주인은 내줄 의무가 있냐고 없냐고요. 자기는 받은 적은 없어요. 그 대신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은 떼줬어요. 개업공개사한테. 그러면 주인은 손해배상, 보증금을 실제 받진 않았지만 돌려줄 의무가 있냐고 없냐고요. 계약서상에 540이면 거기에서 그 한도 내에서 대리권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5천만 원이라고 적었으니까 5천만 원 주지. 그 의뢰인이 그렇게 적지도 않았는데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냥 위임장 아무 말 없이 그냥 위임장 모든 걸 위임함 이렇게 했으면 책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세에 관한 권한만 위임함. 가로해놓고 매매나 전세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좋아요. 인감증명에도 월세 권한 위임용 이렇게 명확하게 적는 게 좋아요. 인감증명에 자기가 적으면 돼, 용도를.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위임함,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함 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요. 만약에 모든 걸 위임함 했으면 실제로 위임하지 않았지만 민법 125조에 의해서 표현대리가 된다고 표시대리 서류상은 돼 있으니까 그 건물주라면 조심해야 된다고. 제 친구도 윤동학이라고 롯데 야구선수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구미에 원룸 사업 원룸 막 사놨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다 떼먹고 주인 결국 하도 월세를 안 줘가 1년 2년 연체돼가지고 어찌된 거냐 부동산에 가보니까 다 떼먹었대 이 부동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고소해라 했더니만 고소 못하겠다더라. 하면 거기서 왕따 시켜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는 아무도 관리대행을 안 맡을라 한대요. 개공회사들이 그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좀 주세요 하고 왔대. 근데 줄 생각 앞으로 죽기 전에 노력은 해볼게 이렇게 하고 한 푼도 못 받았다더라고요. 죽기 전에 노력은 해볼게 이 말은 거의 안 준다는 이야기죠. 노력만 해보고 없으면 노력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안 갚았다고 징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빌려서 못 갚으면. 근데 개업공개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기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전세로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가 떼먹으면.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아예 그 대리인 통장으로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받으면 안 돼요. 돈 받는 거는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단지 관리대행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체크해가지고 관리만 해줘야지.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급하면 그거 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갚으려고 썼다 한두 번 했다가 자꾸 주인이 모르고 하면 그냥 재밌거든요. 그건 무의식 중에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요. 아예 받지를 마시라고 그래서. 자, 위반시 제재 그 244 맨 마지막에 위반했을 때 제재. 위반시 양가로 8번 위반시 제재. 보정 미설정. 보정 관계 정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쌍방에 미교부. 그 다음에 보장 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취,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244에. 근데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가입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처음부터 안 한 사람은. 왜? 처음부터 안 하면 등록증을 안 내준다 했잖아요. 등록증 내주기 전에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처음부터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는 안 하는 게 만기 끝나가. 저도 만기 끝나가지고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만기 끝난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저도 옛날에. 연락이 안 와요? 그 옛날에는 연락도 안 오더라고.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연락 잘 오더라고. 이제 협회가 좀 체계가 잡혀가지고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이럴 때는 뭐 연락이 안 오니까 저도 만기 끝난 줄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폐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만기 끝난 것도 모르고 한 3개월 더 했어요. 그리고 그때 폐업하려고 하니까 가입하래.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갔는데 왜 가입하냐 하니까 그래도 가입하는데 가입 안 하면 안 된다. 가입해가지고 다시 폐업하니까 해약한 걸로 돼가지고 19만 8천 원 내고 석 달 거 빼니까 한 10만 원도 안 내주더라고요. 이미 지나갔는데도. 안 그러면 등록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등록 취소되면 또 3년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다음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게 의무보험이라고. 의무보험. 그리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개업공개사가 다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구상권 다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런 질문 해야 정상이라. 그럼 뭐 때문에 보험 가입하냐. 난 차라리 안 하겠다. 내 돈 어차피 구상권 행사하면 내 돈 가지고 다 배상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왜?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이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러면 이제 공탁하라 말이에요. 보험 들기 싫으면 그냥 맡겨놓으라고. 법원에 맡겨놨다가 나중에 사고 안 나면 찾을 수 있는데
3년 지나야 되잖아요. 폐업을 하든지 등록이 취소돼도. 그러니까 그 공탁해놔도 이자를 안 주거든요. 1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1억 넣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한 10몇만 원인데 1억 넣으면 10몇만 원이 아니고 100몇십만 원인데 1% 정도, 1%는 넘어요, 이자가. 1%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 한 몇십만 원 된다고, 이자가.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럼 100만 원 이자 받아가지고 공제료 19만 8천 원 내는 게 더 낫겠죠? 나중에 회수 또 못하는데 맡겨놓으면 1억 찾지도 못한다고, 3년 지나야. 왜 3년 지나야 찾냐면 민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민법 766조까지예요. 그 민법 766조가 뭐냐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법 좀 자꾸 확인해보라고 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와요. 옛날에 제가 법 공부할 때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절에 막 책 한 짐 지고 가서 공부했다고.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옛날에 책 몇 권씩 있던 걸. 자, 그래서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보험증권, 공제증서, 지금 우리 계약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 공제증서 3개는 주잖아요. 그 파일에 넣어가지고 주죠, 현실적으로. 그래 해보면 줘요, 3개는 지금. 근데 이거 교부하지 않으면, 안 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 1억까지, 제가 1억까지 손해배상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입했는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어디 가입했는지 설명해야 되고요. 보장기간 1년짜리 가입했다, 5년짜리 가입했다.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99.99%가 다 1년짜리 가입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짜리 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요. 5년짜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1년짜리 해보고 안 맞게 확실시되면 5년 하라고. 근데 5년 하면은 5년, 무조건 5년 가야 돼. 중간에 2년 만에 폐업하면 해약환급 나온다고요. 그러면 손해에 또 해약환급금이니까. 그래서 보장금액 1억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2문제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에서 1문제, 보정 설정에서 1문제에서 2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245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28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기출문제. 무조건 해마다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 시간에 말한 내용이. 1번 장소 제공. 장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했죠? 네.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2번 공탁 30일이니 하는 게 아니고 15일. 2번이 답이네요. 15일. 15일, 그래서 암기상에도 정리되어 있죠? 15일. 2번이 답이고요. 이 작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거기에서 지금 프린터 작년이 아니고 올해 했던 거네요. 올해 했는데 거기에서 95% 적중돼서 제가 한 내용이 95%. 2문제는 안 배운 거 나왔다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선생님도 2문제는 강의 안 했어요. 경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강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2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3번은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확인 설명에도 설명하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거나 보정관계증서를 교부하면 된다. X 둘 다 해야 돼. 둘 다. 1억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거 그 보험증권 주니까 이건 뭡니까? 묻더라고. 보통 어뢰인이 말 안 해도. 그럼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손해배상 해준다는 증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 교부하면 된다. X입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만료됐을 때는 만료일까지라고 했죠. 만료일 하루 전도 아니고 다음 날까지도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 개시하기 전에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다. 세 개 다 가입해도 됩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제가 답이다. 요 책 보겠습니다. 책 문제풀이 책 31페이지 74번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역시 장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 있죠. 2번 장소 제공받은 타인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또는 일반인을 불문한다. 일반인한테 빌려줘도 제가 책임이 있다 했잖아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그래서 맞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 인하여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정신적 X죠.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줘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우리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줘요. 저도 입원해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배상해달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용직 작급 노동자로 계산해서 하루에 8,000원 주더라고, 위자료. 아니, 안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150만 원 받았어요, 위자료. 그 합의금 받으면 돼요. 그 교통사고나 입원해 있으면 나올 때 합의금 받아야 되죠. 보통 통상 100에서 많이 달라고 200은 잘 안 주더라고. 한 150만 원 정도 주더라고.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내 빨리 나갈 테니까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통원치료 받을 테니까 위자료 달라고 하면 150만 원까지 줘요, 보통. 자,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주는데 정신적 손해 주는데 우리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꼭 받고 싶으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하면 돼요. 그 말은 보험금으로는 못 받고 개인재산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강제집행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자료. 지금 문제가 뭐예요? 74번은 공인중개사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 손해 못 받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 공탁, 즉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5번 업무보정기관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설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는 맞아요. 보정기관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시험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만약에 개업 공개사가 7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7억. 근데 보험가입은 얼마 돼 있다고요? 1억. 이러면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6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물어내야 돼요. 또 1억 이것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억, 7억 다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는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넘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 못 믿으면 저한테라도 맡겨놓으세요. 제가 소중하게 보관했다 돌려드릴 테니까. 재산,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보면 보통 자기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잖아요. 만약에 사고 나고 나서 빼돌리면 채권 멘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빼돌려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돼. 개업공개사는. 보험회사는 보험 든만큼만 배상하죠. 지금 이 문제는 5번은 업무보정기관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는 하면 X예요.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74번에 3번, 76번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틀린 것은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저기 적어놨죠. 지역농협이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단위농협.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을 적어가지고 적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원주농협,
무실동 농협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 게 지역 농협이에요. 옛날 단위 농협.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맞죠? 네. 3번 공탁금은 몇 년간 못 찾는다 했어요?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3년은 프린터 몇 번 했어요? 3년이라는 거는 3년. 46번. 46번에 내드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어요. 46번에 11번. 찾았어요? 암기사항? 46번에 11번, 12번. 12번은 뭐냐면 아직은 안 했는데 이게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해서도 또 공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효라는 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정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여기 적어놨네요. 효력이 여기 있네. 효력 있는 기간 중 만기 안 끝나도 바꿀 수 있다고요. 효력 있는 기간 중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중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가입하고 일주일 만에 기분 나쁘면 바꿔도 돼요. 그 대신에 현실적으로 바꾸면 손해라고 했죠? 가령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석 달 지났는데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고요. 바꾸려면 협회 공제 먼저 가입하고 종전 서울보증보험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 나온다고요. 해약 환급금 나오니까 손해죠. 뭐 손해든 어쨌든 법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고요. 변경 만기 안 끝나도 만료된 후 바꿀 수 있다. 만기 끝나기 전에 못 바꾼다. X죠. 만료됐을 때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한다고 했죠? 5번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는 다시 설정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그 칠판에 적어놓은 것까지 다 풀 수 있어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의무와 책임이 권리보다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